아, 어제 제가 사실 요즘에 그 PLC 뭐 교육 관련돼서 제가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써꾸지 그동안 많은 교육 관련 영상도 만들고 그게 이제 3년, 4년, 뭐 5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PLC 관련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교육은 딴 데 가서 받으셔라. 나는 이제 그냥 실전 PLC 프로그램 하는 영상만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이제 교육 요청이 와서 뭐 굳이 내가 안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교육은 제가 이제 3시간에 10만 원에 이제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우와 뭐 그래 비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대1 교육이니까요. 예. 그리고 교육은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뭐 20만 원일 수도 있고 50만 원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에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제가 해드리는 거는 짬나는 시간, 지금 같은 시간이죠. 쉬는 날, 퇴근 후 또는 쉬는 시간에만 이제 교육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예전에 저기 대군가 계신 분한테 비대면으로 유튜브 일부 공개를 하면은 딱 제가 링크 보내드린 분만 그 유튜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3시간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비를 못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그때 이후로 그냥 아우 짜증나 뭐 이런 느낌으로 교육을 그때부터 이제 아예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어떤 누군가한테는 교육을 받고 싶으신데 교육기관에 가서 저도 교육을 받아봤어요. 예. 예전에 미쯔비시 교육이랑 지멘스 교육을 그 교육기관에 가서 받아봤는데 미쯔비시랑 지멘스랑 교육을 받았는데 두 개 교육 내용이 아, 똑같죠. 예. 뭐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똑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뭐 A 접점, B 접점 배우고 타이머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누구 배우고 뭐 배우고 뭐 배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고 간단한 예제들을 좀씩 풀어보고 뭐가 이상한데? 뭔가 소리가 이상한데? 뭐지? 이 소리가 나는 건가 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이걸 줄여버리니까 소리가 안 나는구나. 네. 무슨 생각이냐면 A접점, B접점, 뭐 타이머, 카운터, 무브, 뭐 비교문, 무슨 사칙 연산 등등등등을 배우는 이유가
어차피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냥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필요한 걸 쓰면서 그 필요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배우게 되면 간단한 예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무슨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어 보겠다든지, 센서등 뭐 일정한 시간이 있으면은 뭐 출력이 이제 정지하는 걸 만들어 본다든지, 소변기 처음에 출력이 밸브를 뭐 0.0은 그렇고 한 2초 출력하고 나중에 센서 꺼지면은 뭐 5초 출력하고 뭐 이런 걸 만들어 본다든지. 근데 이제 실제 뭐 PLC 프로그램은 그 정도 제어를 하려고 물론 써도 되지만은 훨씬 더 복잡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교육기관에서 받은 그 예제는 그 간단한 건데 밖에 나가서 이제 어려운 건 직접 해봐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아예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하면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교육은 A접점, B접점 딴에 가서 배우시고, 예.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온라인 교육이든 오프라인 교육을 해드리는 건, 그래서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 필요한, 당장 써야 될 프로그램이 없으면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그 뭡니까?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좋잖아. 예. 그걸 직접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죠. 예. 그리고 교육과 이제 제가 현장 대응을 하는 것과 교육은 이제 비용이 일단 2분의 1 이하로 이제 적은 거는 교육은 내가 안 해요. 예. 난 노트북도 안 가져갈 수도 있어. 프로그램 하는 게 교육 받는 분이 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해줘. 예. 그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왜 해야 되는지 말은 하지만 손은 직접 움직여야 돼.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교육을 그 오프라인 교육장을 만들고 그때 교육을 할 때는 실제 현장에서 쓸 프로그램을 갖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봐.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가는 건데 내가 그냥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저보고 해달라 그래요. 그냥 보겠다고.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가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건 안 합니다. 예. 그거는 내가 현장 대응이죠. 그건. 현장에 가서 내가 어떤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는 이제 내가 일을 하는 거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시는 거. 예. 물론 내가 하는 것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은 어쨌든 직접 하면은 그게 뭡니까? 기억에 남잖아. 예. 그게 교육이니까. 예.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교육 그 문의가 들어오셔가지고 문의가 와서 오랜만에 교육 영상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내가 얘기했지만은 나는 이제 그 교육이 그냥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임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목표를 뭘 정할지 내 대충은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그 스마트팜, 스마트팜을 하나 만든다.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거 제가 임의로 지금 정해놓은 거고 혹시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서 나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예. 그 초보분들이 요청하시는 프로그램은 그냥 즉석해서 만들 수 있어. 예. 초보분들이 내가 그 뭡니까 즉석해서 못 만들 걸 요청한다는 건 그건 초보분들이 만들 수 없는 프로그램을 요청한다는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댓글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 지금부터 임의 예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드는 과정. 예. 그러니까 그 온라인 교육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예제를 하나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걸 어떤 프로그램일지는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은 그냥 스마트팜을 만든다 생각하고 만들 거고,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보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 하는 게 댓글에 달리면은 그 댓글에 있는 것을 만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방송은 뭡니까? 라이브에 라이브. 그러니까 지금 댓글을 달면은 지금 오늘 만들 프로그램의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초보분들이 A 접점, B 접점, 자기유지, 뭐 다이 뭐 이런 걸 배우셨으니까 초보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제 늘 보던 방식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초보분들이든 아니든 그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비슷하게 돼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어, A점점, B점점 자기유지는 어디 간데 없고 그냥 비교문 뭐 무무 뭐 이딴 거 갖고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면 초보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실력이 올라가서 처음에 하던 것보다 더 어려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초보들이 A 접점, B 접점 자기유지 갖고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실력이 더 쌓이게 되면서 이제 막 어려운 명령어를 쓰면서 더 어려운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단언컨대 실력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간단하고 더 쉬운 방법으로 프로그램 합니다. 네. 초보분들이 하는 방식이 제일 어려운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초보분들이 늘 보시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초보분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단계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가장 쉬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를 아시게 된다면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신 거고, 그거가 이해가 안 되면은 프로그래머를 배우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 거. 제가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없으면은 스마트팜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할게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시골에 가서 귀농을 해가지고 온실을 만들었어. 근데 이제 나는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좀 자동으로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이거 만드는 거는 XBC-DR32H 기준으로, 왜냐면 이제 어드레스의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게 CPU 기종마다 다 다르니까. 나는 이제 근데 프로그램 만드는 게 또 뭐 규칙, 순서 뭐 이런 거가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라서 오늘은 출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실을 만들었어. 온실에 뭐가 있을까? 온실에 큰 거부터 하는 게 낫겠죠. 온실에 뭐가 있냐? 온실이 있어. 온실이니까 보일러가 있겠네. 보일러 출력을 해야 돼. 보일러 출력. 여름에는 또 냉방기가 있지 않겠어? 냉방기? 그것도 큰 거니까.
그거는 근데 사실 요즘에 그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히트 펌프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철 난방이랑 냉방이랑 한 개 갖고 그러니까 우리 냉난방 에어컨 같은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뭐 근데 뭐 그렇다 치고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 냉동기 출력이라고 있어. 냉동기 출력. 또 뭐가 있을까? 환기를 또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죠? 환기를 시킨다. 환기? 배기랑 극기가 있으면 되잖아. 배기도 있고 극기도 있고 하면 극기편 출력. 극기편 출력은 근데 얘는 왠지 그걸 하고 싶은데 예 뭐랄까 극기량을 조정하고 싶은데 인버터 제어를 한다. 다단소? 근데 사실 뭐 어, 나라면 내 거라면은 그걸 하면 좋다면 예. 그 극기량 배기량을 조절하면은 이제 좋다면은 통신으로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예 이 출력이 필요가 없죠. 예. 런 신호는 그냥 출력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예. 런은 출력으로 하고 헤르츠 제어만 통신으로. 근데 뭐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아날로그로 이제 출력을 제어해도 되는 거고 아날로그로 하면은 아날로그 카드가 하나 더 붙어야 되니까 붙을 만한 뭔가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복잡해지면은 아니야. 아니다. 배기펜 출력 그냥 이렇게 그냥 할게. 그냥 100% 100이면 100이고 배기펜 재출력 또 뭐가 있을까? 원래는 이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 또 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에 해서 설계를 해서 거기 들어간 것들을 이제 아이오를 거기서 뽑아야 되는 건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오를 뽑는 거예요. 예, 필요한 것들을.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 극기펜 댐퍼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바람이 기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 극기펜 댐퍼 열림 출력 이거는 근데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예. 왠지 이걸 하려고 하면 정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닫힘 출력 배기펜 댐퍼 열림 출력 닫힘 출력 또 뭐가 있어야 될까? 물이 필요하지 않나? 물 줘야 되잖아. 웬만하면 물을 줘야 될 것 같아. 예. 급수라고 하거든요. 급수 밸브 출력 예. 또 뭐가 있을까? 영양제 어때 영양제 뭐 비료가 됐든 뭐 어쨌든 영양제라고 그러죠. 영양제 밸브 출력 이렇게 많아지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그냥 하나하나를 다 독립되게 바라보면 돼요. 뭐요 정도 놓고 일단 출발을 해볼까요? 그 입력은 뭐가 있어요? 온오프가 하나 있어야죠. 이놈을 돌릴 건지 말 건지.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 HMI가 들어가니까 굳이 이게 필요는 없지만은
A 접점 온 B 접점 루프 명.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출력이 나갔다고 하면서 보일러랑 냉동기를 막 두 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가면 안 되지 않을까? 보일러 출력 허용 입력, 냉동기 출력 허용 입력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 안 키고 싶을 수도 있잖아. 보일러 출력 허용 입력 냉동기 출력 허용 입력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 뭐가 있으면 좋을까? 수동으로 얘네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왜냐?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가 고장이 났어. 당장 보일러는 켜야 돼. 그럼 수동 작동도 있어야 되겠네? 그러네. 그럼 사람이 그냥 켰다 껐다 해야죠. A 접점 자동 B 접점 수동 또 뭐가 필요할까? 수동이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다 수동 자동으로 다 켜야 된다는 얘기네. 보일러 수동 온 오프 뭐 이제 간단한 거부터 하면 되죠 뭐. 보일러 온 스위치 오프 스위치 이거야. 그 사실 HMI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이 이게 다 필요가 없는데 이게 없으면 더 헷갈리니까. 예. 아니지 HMI가 고장 났을 수도 있으니까. 예. HMI가 고장 나는데 온도가 떨어져서 다 큰일 나게 생겼는데 못 키우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든다 생각하면 얘네들 다 들어가야 돼. 64H를 썼다고 해야 되겠다. XBC-DR64H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왜냐? 출력이 엄청 많으니까. 이게 뭡니까? 냉동기단의 크기펜.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별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건 뭐 접점 갖고 뭐 붙이고 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반복이 똑같은 거예요. 이야 많이 들어가네. 근데 뭐야? 댐퍼도 또 열고 닫아야 되고 댐퍼를 못 움직이면 또 안 되잖아. 이거를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스마트팜이 뭐 어쨌든 농촌 출신이니까 뭐 대충 그런 게 있으면 있겠지 하고 그냥 만드는 거고 실제로는 뭐 이런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제어를 하면 되는 거, 없으면 없는 대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배기 댐퍼 이 정도면은 이제 실제 이제 견적 금액이 아 글쎄 이 기구들만 해도 뭐 기구들은 그렇다죠. 기구들만 해도 뭐 몇 천에서 이제 뭐 억을 향해서 억은 아닌가? 억은 아니겠다. 띡띡띡띡 한 1억? 1억 가까이 올라가겠네 이 정도면. 예. 기구들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 기구들 포함해서 제어는 아 제어는 이제 전기 작업만 해도 이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글쎄 한 500 가까이 받을 것 같은데요. 예. 프로그램은 엄밀히 따지면은 전부 결산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100만 원 안 되죠. 요거를 프로그램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HMI가 있어서 100만 원 넘겠다. HMI를 빼고 PLC만 봤을 때 100만 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HMI 작업이 지긋지긋하겠는데 이거. 근데 PLC 프로그램만 놓고 봤을 때 이게 하루도 안 걸려. 뭐 할 게 뭐있어. 한 3시간, 2시간, 3시간 다 하고. 그럼 또 뭐예요? 댐퍼 있으니 급수 밸브를 또 해야 되겠다. 급수 밸브. 사실 이제 얘네들이 급수 밸브가 왜 필요하냐 근데? 열고 닫아야지 급수 밸브. 급수 밸브. 이게 더 필요하겠는데? HMI가 없어도 HMI가 없다 해도 이제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제 전제로 해서 얘네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영양제 밸브. 여기에 왠지 뭔가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사실 이 스마트팜을 하면은 사실 외부에 비가 오고 안 오고를 감지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외부 비가 오는지 확인하는 입력 가로치고 A 접점 B 저거를 뭐 만드는 거는 뭐 만들면 되죠. 이미 있을 거예요. 비 오는 거 감지하는 뭐 센서가 있을 거예요. 네. 간단하게 따지면 뭐 그거죠. 네. 물, 네. 침수 경보기 뭐 이런 거 쓰면 되죠. 침수되면 비 오는 데다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되게 만들어 놓은 곳에 침수 경보기를 달아놓으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 덩치가 되게 커졌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일단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뭐 그럭저럭 됐다 치고 또 모자라면 더 하면 되니까. 네, 지금 저렇게 됐으면은 메인은 BR이 제어하기가 편해요. 릴레이 타입이 결선하기가 편하니까 초보한테는 이게 좋고
예, 오랫동안 쓰려면은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일러든지 뭐 그걸 하려면 온도가 있어야 돼요. 온도 입력 모듈을 하나 써야 돼. 4채널짜리 하나 쓰겠습니다. 예. 왜냐? 일단은 0번을 운전하는데 이거를 외기 온도라고 치고 운전 얘는 실내 온도 1, 2, 3이라고 그러죠. 길잖아. 운실이 기니까 여기저기서 4개를 다 쓴다죠. 네. 확인 적용 자 그러면 이제 온도가 붙었으면 됐나? 더 이상 필요한 게 있나 없나? 자, 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면서, 지금 이것만 보면은, 와, 이거는 나중에 다 배운 다음에 한참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어.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지. 예.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그냥 하면 돼. 자, 쉬운 거부터 하면 돼. 쉬운 게 뭐예요? 근데 여기서 뭐 쉽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수동 프로그램. 그 A절전, B절전 배우잖아. 자, 우리 생각해볼게요. 수동이면, 여기 수동 자동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수동이면 여기 B절점이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 P3번에. 그죠? 근데, 여기 A접점, 예, 일단 ON이 돼 있어야 되죠. 켜고 끄고 해서 ON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에 A접점이면서, 0의 A접점이면서 P3의 B접점으로 시작을 일단 해야 돼. 그죠? 예. 켰으면서 수동이면,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PLC 프로그램을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예전에 점심 내기 같은 거 이제 사다리 타기 갖고 했잖아요. 사실 레더가 사다리잖아요. 사다리 타기야, 사다리 타기. 자, 그러면 사다리를 타는 거예요. 일단은 A 접점에 P0의 사다리를 타고 B 접점에 P3번의 사다리를 탄 다음에 P3번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했죠? P3번의 사다리를 타고 됐잖아요. 그럼 켰으면서 수동이면서 됐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이제 보일러부터 일단 할게. 이걸 다 끊어서 생각하면 돼. 보일러가 P1번 허용이 돼 있어야 돼 일단. 허용이 돼 있어야지 켰든지 말든지 하죠. A 접점에 P4번 보일러를 켠다. 근데 수동으로 켰으니까 수동이 끝나면 보일러가 멈춰야 되거죠. 수동으로 킨 거는 자동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5번에 이제 B접점에 P5번. 그리고 여기서 M10번대를 수동, M20번이나 30번대를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지만. 그죠? M10번. 이거 뭐야? 수동, 보일러, 출력, 보조. 이렇게 하겠습니다. 왠지 자기유지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다 걸지? 자동 복귀가 되는 거는, 이게 자동 복귀형 스위치예요. P4번만 자동 복귀가 되잖아요. 그럼 그놈만 자기유지를 걸어주면 돼. 여기 앞에 거가 끊어지면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허용을 안 해도 멈춰야 되고, 비접점이 아니어도, 수동이 아니어도 멈춰야 되고, 온이 아니면, 오프면 또 멈춰야 되니까, 그죠? 여기다가 자기유지를 걸면 돼. M10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동에서 보일러 온오프가 끝나고 이걸 다 분리해서 생각하면 돼. 네. 그러면은 수동에서 보일러 온오프, 자동에서 보일러 온오프, 수동에서 냉동기 온오프, 자동에서 냉동기 온오프, 뭐 그 다음에 댐뭐 극기팬 온오프 다 분리해서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한 개만 봤잖아요. 그럼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물론 이걸 그냥 그대로 가서 복사에다가 써도 돼요. 네. 근데 뭐 요래요래 하잖아요. 요래요래. 겹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켜져 있거나 수동이거나는 겹쳐. 예, 뒤에 거는 안 겹쳐. 예, 그럼 뒤에 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번에 냉동기 수동 냉동기 온오프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2번 냉동기가 허용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뭐 6번 7번이겠네. 그죠? 예, 6번 7번 이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죠? 어, M11번 수동 냉동기 출력 보조. 아이고야. 뭐. 이렇게 되면 인지도도 그냥 노가다요, 노가다. 반복이니까. 이제 허용이 없어졌어, 그죠? 다음부터는 허용이 없어. 다른 애들은 그냥 키면 돼. 예. 기펜 뭐 이런 애들은 다 키면 돼. 그러면 한 개 더 가야 되겠네? 허용이 없으니까. 예.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건 그냥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해서 사실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뭘 쓸 때 프로그램 만들 때 뭐 그렇게 규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만들어요. 예.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 아, 아. 이렇게 해갖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반복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수동이 끝나고 또 자동을 하고 저는 지금 그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가 이상하다. 스마트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임의로 만들었지만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면 더 쉽잖아. 그냥 쓰면 되는데 이거 내가 막 신경을 쓰면서 그건지 저건지 막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지만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이미 있어. 그럼 그거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 이거보다 쉬운 거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갈리는 거예요.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 그 시키는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지적은 해줘야 돼. 그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중에 벌어져서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라고 알려줘야 돼. 그리고 위험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얘기해 돼. 그따구로 하면 안 된다고. 승질이 바짝 오른다고.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여기서 쓰던 누군가가 이제 가는 수가 있다고 알려줘야 돼.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 특히 뭡니까 생산성과 안전이 약간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번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로봇 프로젝트에서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면 사이클 타임 생산성이 좋아져.
근데 빨리 움직이는 로봇에 사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근데 뭐 이상하다. 극기 댐퍼. 극기 댐퍼. 예. 사람이 위험하잖아. 그죠? 나는 속도를 줄이고 싶은데 사실 위험하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해? 예. 빨리 해야 된다는데 참 그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그렇다고 뭐 안전하게 한다고 세상 느리게 하면 그것도 자동화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야죠. 찝찝하니까 아예 하면은 짜증 나잖아요. 예.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운전하게 해주세요. 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숨어 있어. 예.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했는데 뭐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기왕이면 음, 경험을 뭐 키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그렇긴 한데 좀 그런 걸 좀 알면 좋죠. 왜냐면은 두 번 일을 하거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그거 다시 해야 되거든. 예. 근데 또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뭔 말이 많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짜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뭡니까? 해달라는 대로만 해줘. 제일 편해. 예.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제일 편해. 그 대신 이제 그 뭡니까? 카톡으로도 받든 해달라는 내용을 뭔가 문서로 받든 받아놔야 돼. 예.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다쳐요. 사람 팔목아리가 또 부러집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그랬던 걸 받아놔야지. 어떻게 합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 돈 주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찝찝하니까 사실 뭐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뭐 생각해도 그냥 짜증나 그런 거 생각하면. 그 그래도 그 협동 로봇은 그럭저럭 뭐 집까짓게 해봐야 찢어지는 건데 이거 뭡니까 산업용 로봇은 요번에 또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그 갑옷이라 그래야 되나? 그 철판이 두꺼운 철판인데 막 그걸 막 휘어버리더라고. 예, 수동 배기 댐프. 다음에 뭘까? 급기였을까? 급수? 출력 그런가? 예, 죽겠더라고 한번. 찝찝해 그래서. 내가 왜 14할까? 뭔가 찝찝하다. 엄청 찝찝하다. 배기, 템포. 저기 15고, 배기, 템포. 얘도 뭐가 이상해. 급기인데 얘는 배기가 됐고. 뭐가 이상해. 급기 펜, 배기 펜, 배기 펜 출력 보조. 급기 템포. 급기 템포면 배기 템포 출력 보조. 급수 출력 보조. 다음에 뭐가 있지?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지금 뭐 프로그램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우와, 엄청 쉽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지금 길잖아, 그죠? 많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아, 짧은 거의 반복인 거야. 짧은 거의 반복.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걔랑 이제 똑같은 애들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예. 아, 수동. 양재, 밸브, 출력, 그죠. 급수도 급수 밸브라고 이름을 바꿔야겠다. 바꾸고, 얘를 17번으로 바꾸고. 이러면 끝난 거 아닌가? 수동은 끝난 거 같은데. P13번까지. 땡. 13, 14. 하나가 더 있네? 비가 오는지 확인. 이건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거니까. 자동에서 쓰면 되는 거니까. P13번까지 됐어. 그럼 이제 수동은 끝났잖아요. 그죠? 네. 수동은 끝났어. 이게, 그, 무슨 처음에 프로그램을 배운다고 해서 굳이 조금만 예제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고 싶은 예제 그냥 필요한 예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원래는 요 두 줄이 끝인 거예요. 간단한 예제를 하는 건 요거 두 줄을 하는 거고, 실제 예제는 그 두 줄이 여러 번 반복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와, 씨 길다. 이거 뭐 복잡한가 보다 하지만은 보면 똑같잖아. 이거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자동으로 또 넘어가잖아. 그죠? 자동 프로그램이 이렇게 별거 있나? 자, A 접점이 on 그냥 켜져 있으면서 B 접점이 수동이었잖아. A 접점을 바꾸는 거야. A 접점 자동. 그럼 켜져 있으면서 자동이면, 예. 그럼 이제부터 또 이거는 나눠서 생각하면 돼. 뭐 보일러가 있고 냉동기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는데 집까지 깨야지. 집까지 깨. 예. 보일러부터 하자고. 보일러부터 그냥 하나씩 하면 돼. 그럼 보일러 출력 허용은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집까지 자동으로든 뭐든 수동으로든 켜지려면 출력을 허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P1번이 A 접점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네. A 접점에 P1번 이렇게 하면 됐잖아. 이 허용을 해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동이면. 보일러는 뭐에 의해서 움직이겠어요? 온도겠지, 온도.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뭔가 더 써야 될 게 있나? 이제 스위치는 수동에서 쓰는 거니까 쓸 게 없어요. 없어요. 비가 오는 거랑 보일러 켜는 거랑 상관없어요. 이제 온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이제 어려운 거 같잖아. 그죠? 이거를 HMI가 들어가면은 얘기가 많이 틀려지니까 HMI 없이 하자고요. HMI 허용이 됐어. 보일러 허용이 되면은 15도씨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하죠. 15도씨 이상으로. 그러면 보일러는 그거보다 작으면 15보다 작으면은 보일러가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190번. 작다면 이 0.1도 기준이기 때문에 150이 15도. 그럼 뭐냐? 나도 모르지. 온도를 근데 1, 2, 3 가만있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온도 센서를 3개나 달아놨단 말이야. 이게 외기야. 첫 번째 걸 외기로 쓸 거거든. 0 채널의 변환값은 외기 온도야. 1 채널의 온도 변환값이 이거네. 1 채널이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작으면 나가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괜히 온도를 여러 개를 다루니까 더 헷갈린다. 그죠? 바꾸면 되지. 외기랑 실내 딱 두 개만 있는 걸로 하자. 여러 개를 쓰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헷갈려. 확인, 적용, 됐어요. 실내잖아. 그죠? 실내가 15도보다 밑이야. 그 보일러가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외부 온도가 15도보다 커. 그러면은 보일러를 켤 필요가 없잖아. 오, 요상하네. 외기 온도도 15도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작으면, 그치. 두 개가 같이 작아야 돼. 그러면 얘는 실내 온도였으니까 외기 온도를 이 앞에 거 그냥 바꿔야겠다. 네. 두 개가 다 작아야 돼. 보일러가 들어가려면 실내 온도도 15도보다 작아야 되고 외기 온도도 15도보다 작아야 돼. 외기 온도가 15도보다 높다면 굳이 보일러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네. 그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외기 온도가 15도보다 크면 극기 팬을 키는 게 낫지 않나요? 인간적으로도.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고 작으면은 9번에 M 10번 M 20번 얘 뭐야? 일단은 M 20번 그냥 넣고 왠지 얘랑 똑같이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비슷하니까 M 10번 그 카피 어? 내가 찾던 게 이게 아닌데. 이씨, 어디 있더라? 짜증이 날랑말랑, 짜증 날랑말랑 하네. 저, 다시 해야 되나? 어디 갔어? 수동, 자동, 모두 바꾸기. 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은 보일러네? 보일러도 일단 허용이 돼야 되겠죠? 네. P2번. 이제 냉동기가 허용이 됐어. 온도, 얘도 온도잖아. 얘는
카피. 일단은 냉동기라 이게 참 어렵다라네. 일단 반대겠지? 반대인데 25도보다 크면 얘는 큰데 바깥도 커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기준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HMI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실수가 돼 있어. 이번에 M21. 야, 이렇게 하면 뭡니까? 내가 이제 시골에 가서 스마트팜을 한다. 그럼 그냥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가고 기준을 만들어서 내가 키우는 작물에 맞게 하면 되잖아. 자동에서 극기 팬이 돌아가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이 가만있어. 극기 팬 차려면 댐퍼를 열어야 되잖아. 야, 댐퍼가 열렸다는 신호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댐퍼가 열렸다. 닫혔는데 팬이 돌아가면은 그렇잖아. 그러네. 극기 댐퍼, 배기 댐퍼. 여기서 극기 댐퍼 열림 확인 입력. 근데 굳이 닫힌 걸 확인할 필요 없잖아. 아닌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러네. 왜냐 겨울에도 열려 있으면은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게 필요하겠는데 그죠? 필요하면은 이제 그 필요하게 하면 되죠. 이걸 하다가 모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입출력 카드를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붙는 순간 그야 할게 이제 더 많아졌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뭐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여기 대기, 자동 대기 이제 수동으로 또 가야 돼. 이게 뭐야? 급기 온이네, 그죠? 이게 켜지려면 어떻게 돼? 댐퍼가 열려 있어야 돼. 닫혀 있는데 돌아가면 망가지잖아, 그죠? A 점점에 뭐야? P 15인가? 예, 급기 댐퍼가 열림이 확인된 게 입력이 돼야 돼. 그래야지 켜질 수가 있어. 그죠? 배기팬은 뭐, A 접점에 P. 예, 배기 댐퍼가 열림이 확인돼야지 출력이 켜질 수가 있어. 예. 그러면 얘도 댐퍼가 쭉 열렸어. 이거 뭐야? 급기, 댐퍼, 출력, 보조, 수동, 급기, 댐퍼, 출력, 그죠? 뭐 이상하지 않냐? 야, 이거 여기서는 좀 잘못했네. 어떻게 하지?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있으면 열리고 이게 없으면 닫힌다. 이렇게 가야죠. 예,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말고 나중에 출력 프로그램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됐고 오케이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특기 댐퍼를 뭐 수동으로 해야 뭐, 이게 근데 아리까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수동 자동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자동이면 전체 자동이어야 되고 수동이면 전체 수동이어야 되네. 수동 스위치를 자동을 쓰기 싫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일부를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당연히 실제로 하면 그것까지 고려를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대충 대강 대충 이제 맞히는 거죠. 자, 생각할게요. 추운데 극기 댐퍼를 극배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 추워도 해야만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추울 때. 아, 시간도 필요하겠다. 그죠? 네, 시간에 물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일러 냉동기를 일단 했잖아. 시간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어. 네. 시간. 자, A 접점에 F 19 F 19 F 10번에 워드 2 바이트 F 53에 D 10번 8개 F 10번에 G BIN D 10을 D 20으로 8개. 어저께 이제 제가 그 턴테이블 돌리고 있는 PLC가 XBM-DN32S라는 제품인데 거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이제 시간을 쓰려고 F53을 딱 해서 했더니 시간이 안 나와. 어떤 기종에는 시간이 안 들어가 있는 기종들이 있어요. 예. PLC가 사양이 떨어지는 놈들. 예. 그 놈들은 그거를 리얼타임 클락 해서 뭐 RTC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 턴테이블을 돌리는 곳에 시간을 쓰고 싶은데 시간을 뭐 알람이 걸린 시간이라든지 현재 시간도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없어. PLC에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거기에 HMI가 있으니까 HMI에 있는 시간을 PLC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제어를 하면 돼. 이 XBC-DR64H 같은 경우에는 RTC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원, 월, 일, 시, 초, 요일, 백년. 어저께 이지뷰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 연이랑 백년이 합쳐져 있더라고. 얘는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합쳐서 써야 돼.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제 거죠. 여기까지만 할까 그냥. 네, 그냥 대충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 그 방향만 보면 되잖아요. 또 이거 갖고 몸에다 물 주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하면 귀찮다, 그죠? 네.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다. 네. 사실 이게 왜 이렇게 한참 하다가 이게 가다가 하기 싫어지느냐? 내가 농사를 질 수가 없어. 네. 나는 이 벌레를 무서워하고 특히
뱀이 무서워가지고 시골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내가 시골 출신이라서 친구들이 시골에 있는데 또 은퇴하면 이제 걔네들 놀려면 시골 가야 되는데 아니 물론 시골이라고 해서 꼭 뭡니까 산에 들에 무슨 뱀 나오는데 갈 필요가 없기는 하겠지만은 고민이 많습니다. 적어도 내가 스마트팜을 직접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거 만들어봐야 이거 쓸 데도 없다. 예. 누군가는 뭡니까? 근데 사실 이거 프로그램이 이래 하면 안 돼요. 예. HMI 갖고 가갖고 설정값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예.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스마트팜 프로그램 하는데 뭡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다 나올걸? 예. 물론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다 그런 노하우들이 숨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돼 있지만은 사실 이제 초보분들이 그냥 초보스럽게 만들려고 하면은 직접 해도 예. 초보스러운 기능만 갖고 있는 거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걸 하면은 더 어렵겠지만 지금 제가 말한 수준의 것은 초보분들도 그냥 할 수도 있다. 자기가 자기 거 만드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프로그램 실력이 좀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하다가 모르면 물어보고 이래저래 해서 하면 되니까. 다만 이제 제가 프로그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프로그램 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어서 시스템이 됐든 기기가 됐든 신기가를 만들어 갖고 돈 받고 이제 팔아먹어야 되는 그 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왜냐 적어도 그 팔아먹으려고 하는 회사에 있는 사람보다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지수철요. 오늘 이제 또 심심해가지고 간단한 예제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래저래 뭘 좀 해봐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 네. 어제 지금 오늘 이 예제를 이제 한 거는 어제 교육 문의가 한번 왔는데 사실 이제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고 그냥 배우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PLC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막 후벼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적성에 맞는 분들은 알아서 네가 하라고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알아서 잘하게 되는 거고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은 아무리 후벼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한계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좀 뭐랄까 희망을 꺾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PLC 프로그래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램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PLC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는 글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어려운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야 이번에는 아주 그냥 그 뭡니까 AI 무슨 딥러닝 기능이 들어가서 핵심이 PLC가 아니에요. PLC가 이제 그냥 뭐랄까 어느 위치에다가만 데려다 주면 비전이 뭡니까? 눈이죠, 눈. 그리고 걔가 또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딥러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랄까? 불량의 패턴을 잡아낸다? 아주 거창한 그런 어렵잖아 이제 간단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도 그게 이제 어떤 건지 나도 봐야 되는데 나는 어쨌든
그거를 원하는 위치에다 데려다 주는 거까지만 제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거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막 AI가 막 접목돼 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나는 어쨌든 걔가 가야 될 곳에다가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근데 생각만 해도 완전 재밌어요. 왜냐면 나만 장난이 아니겠어? 예. 나한테 어려운 건 다른 사람한테 다 어려운 거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영업이 돼서 들어온 게 다른 데서 안 하겠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뭔가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예. 막 미지의 세계 이게 진짜로 서버가 1초에 직접 기동으로 10번을 움직일 수 있나?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해봐야 돼. 최고 속도로 이동을 하긴 할 건데 가가지고 멈춰서 비전 찍어라. 찍었다. 그럼 다음 이게 1초에 10번이 될까? 모르겠어 나도. 해봐요. 예. 어찌됐든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뭐 할 건 없었고 그냥 어제 그 교육 문의가 한번 와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을 굳이 뭐 자기가 쓸 걸 자기가 만드는 경우에는 그냥 이래저래 저래저래 그냥 해 가면 된다. 예. 프로그램이 뭐 길다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한이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의 패턴을 찾아내면은 그 패턴의 반복이다. 모든 게 그렇진 않아요. 패턴이 없으면서 프로그램이 미치고 팔짝지게 막 꼬여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PLC 프로그래머들이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냥 초보분들이 내가 귀농해서 온실을 하나 스마트팜으로 꾸밀 건데 거기에 이런 기능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내가 그냥 하겠다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건데 뭐 늦게 하면 어떻고 뭐면 어때 내 건데. 예. 근데 내가 만드는 게 좋긴 하죠. 예. 근데 그 좋은 거라고 해서 단정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 스마트팜 업체에다가 주고 맡기면은 예를 들어 작물이 10도 밑으로 나가면은 그렇게 2시간이 지속되면은 작물이 이제 뭐 문제가 되기 시작해. 그러면은 스마트팜 업체에다가 맡기면은 그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휴대폰에 띠링띠링띠링 막 하고 그래도 뭐 이 사람이 왔다는 기미가 없어 뭐 조치를 취하는 기미가 안 보이면은 뭐 다음 사람한테 띠링띠링 보내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거를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휴대폰으로 뭘 제어해가지고 뭔가를 뚜껑을 닫고 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초보분들이 그거를 하기에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뭐 선수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 굳이 뭐 그런 것까지 필요 없다. 그냥 대충 대강 그냥 대충만 되면 된다. 그러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굳이 추천을 하자면 맡기는 거는 제대로 맡기고 그래도 배워가지고 유지보수 정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돼도 예, 비용 절감이 큰 이제 효과가 있겠죠. 그러려면은 적어도 프로그램을 하는 신용은 해봐야 돼. 그래야지 어떤 맛인지는 알아야 추측이라도 되는데 한 번도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노력을 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프로그램을 보고 그걸 이해하고 대응을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워. 내가 한 거를 이해하는 게 이해하기가 이제 쉬운 게 10, 어려운 게 0이라면 내가 한 거를 내가 이해하고 하는 건 뭐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해놓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거는 1이에요. 10배 어려워, 10배.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예. 어찌됐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는 뭐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전체 공개로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는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돌리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오늘 특별한 내용이 없어. 그래서 오늘 오늘 찍은 영상은 그냥 전체 공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